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청주시와 막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번 달부터 출산 육아수당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김영환 지사의 또 다른 현금 공약인 어르신 감사 효도비는 보건복지부라는 벽에 막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해왔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충청북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충청북도의 감사 효도비 지급 계획에 대해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사 효도비는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등과 중복되고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도내 시군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다시 전면 다른 사업으로 변환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종류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출산 육아수당에 이은 또 하나의 김영환표 현금 공약인 감사 효도비는 당초 65세 이상에게 매년 30만 원을 주기로 했다가 80세 이상 10만 원으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마저도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부담이 가장 큰 청주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올해 첫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고 있는 장도수당도 복지부에서 이제 권고를 소속 일몰제를 폐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는 폐지를 하는데 광역에서 이런 유사중복 사업을 한다는 걸 저희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충청북도는 감사 효도비 공약 사업에 대한 포기나 중단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북 청년 여성들의 타 지역 전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일자리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여성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가 고향인 박정현 씨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주거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귀향도 고민했지만 희망 직무가 충북에 없어 서울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실제 실무 경험까지 이어지는 기회는 수도권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북여성재단이 충북 청년 여성 인구 유출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도내 청년 여성이 가장 많이 이동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로 청년 남성에 비해 가족과 교육을 이유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성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임금 격차 해소입니다. 도내 20대 여성의 월급은 남성보다 34만 원, 30대 여성은 86만 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 여성들은 충북에서 남성 학연 중심의 일자리로 각종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소통 기회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반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조직 문화, 인프라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생활 균형 등 도내 기업의 근무 환경 파악과 청년 여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역 대학을 연계한다거나 아니면 여성 리더와 청년 여성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멘토링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우리 지역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경제 분야 여성 네트워크는 여성기업 지원센터가 좋은 사례입니다. 선배 기업들이 먼저 경험한 것들을 후배 기업들한테 전수도 해주고 가르쳐도 주고 그래서 우리 여성 창업자들이 그것이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들도 해주시고 이 센터가 하는 것처럼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은 여성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를 많이 주시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안내해 주셔서 그런 인프라나 그리고 지원 사업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청년 여성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일자리와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세밀한 정책만이 젊은 여성 인구 유출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4명 중 1명은 10대와 20대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예방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직접 찾아가는 교육에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충북경찰청은 집안에서 환각버섯을 재배해 인터넷으로 유통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음성에 거주하는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 사범은 481명, 2017년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하고 최근에는 서울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연간 10시간의 약물 예방 교육에 마약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직접 자료를 만들어 교육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망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로 보지 않고 이제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칼로 이제 살해한 사건인데, 원론적이던 기존 자료와 달리 최근 발생한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사례를 소개하고 그 폐해를 담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접하지는 않았지만 뉴스를 보면서 오늘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충북교육청은 교육 자료를 모든 중고등학교에 공유하고 경찰은 희망학교에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학교 측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을 통해서 일선 학급에서는 바로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학교들의 경우 아직 마약과 관련한 기초 현황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실태 파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됐던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섭외 배제 논란에 관한 충북교육청의 사안 조사가 일단락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8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불입건 결정함에 따라 최근 감사처분 심의회를 열어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분 수위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찰과 자체 조사 결과 특정 강사섭외 배제 명단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만큼 블랙리스트라는 비교육적 프레임도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보건복지의료원대 등 200여 명의 충북 지역 의료계는 어제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철단간까지 가도행진을 벌이며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많은 간호사들이 병의원을 떠나 수많은 의료기관이 경영난과 인력난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1일에도 집회를 예고하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민선 7기 이후 투자 유치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평균 2조 원 이상을 유치한 놀라운 성과인데요. 이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2030 음성시를 건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음성군 맹동면에 공장을 신설한 2차 전지 기업입니다. 5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2기가와트급 리튬이온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투자 금액만 2,060억 원, 기가와트시급 배터리 생산 시설로는 국내에서 4번째입니다. 음성군이 민선 7기 이후 투자 유치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56개사를 대상으로 10조 1,946억 원을 유치한 겁니다. 연평균 2조 원 이상을 유치한 성과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8조 36억 원이던 지역 내 총 생산은 3년 만에 3.5%가 증가해 도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용률도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도내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는 2,6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해 군정 사상 최대 징수액을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제약,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과 연계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움을 받고 있고 특히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조 원 투자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에 발맞춰
2026년까지 2만여 세대의 공동주택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30 음성시 건설구에서 저희가 36개 단지에 2만 5천여 세대 정도가 지금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 민선 8기에는 8조 5천억 원의 투자 유치로 2030 음성시 건설을 실현하겠다는 음성군의 도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이전 준공했습니다. 국토비 등 41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충북센터는 16개 창업보육실과 교육장, 화상회의실, 제품 촬영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키즈룸과 수유실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창업보육실은 창업 3년 미만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제공되며 사업화와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로컬푸드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청주 지역 농업인과 기업의 상생 발전과 판로 제공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홈플러스 가경점에 오는 18일 문을 여는 로컬푸드 판매존에는 신선 채소와 과채류 등 60여 개의 상품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 운동회를 열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단양군에선 소규모 초등학교 7곳이 모여 운동회를 개최했는데 학생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큰 운동회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박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출발 신호에 맞춰 어린이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천 위를 기어가고 뛰어가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몸집보다도 커다란 공을 어른과 함께 굴리고 상대편 발에 묶인 풍선을 터뜨립니다. 판을 더 많이 뒤집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닌 처음 보는 이웃학교 친구들입니다. 전교생이 쉬운 병도 안 돼 제대로 된 운동회를 열지 못했던 단양군 내 초등학교 7곳이 모여 연합운동회를 열었습니다. 다 재밌어요. 모르는 학교하고 많이 안 친했던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 있다고. 단양 공설운동장을 꽉 채운 단체 활동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겐 난생 처음인 특별한 경험입니다. 저희 학교는 적었는데 여기 많은 학생들과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달콤한 솜사탕과 시원한 슬러시를 마시고 친구들과 사진도 남기며 운동회를 기념합니다. 소규모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운동회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단양 지역에는 10개 초등학교 중에 7개 초등학교가 지금 이런 작은 학교 규모에 속합니다. 오늘 그 230명 가까운 학생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좋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단양 관내기관의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읍 청년회가 행사와 선물을 준비했고 육군 37사단은 병영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단양 소규모 초등학교의 연합운동회가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5년 넘게 매년 이후 초등학교에 발전 기금을 기탁해온 진천군의 한 기업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밴드부 학생들의 멋진 연주가 어린이날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줄넘기부터 태권도, 춤과 노래까지 각자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냅니다. 긴장돼 포기할 법도 하지만 친구들의 응원이 있어 끝까지 완수해냅니다. 할 때는 많이 떨렸는데 친구들이 응원을 해줘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밖 공터에서 펼쳐진 조금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는 마을의 기업이 학생들을 사택 마당에 초대했습니다. 주변의 꿈나무부터 챙기자는 작은 나눔이 마을 공동체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꿈나무들 자라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배려하는 그런 것을 배우면 참 좋겠다.
개그맨 최양락, 팽현숙 부부의 재치 넘치는 사회와 함께 장기자랑과 보물찾기 등 학생들은 모처럼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소중한 추억을 쌓습니다. 날씨도 좋고 친구들이랑 공연도 하고 하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거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봉사활동할 수 있느냐. K.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기업 등 마을 공동체 모두가 나눔의 미덕으로 뜻깊은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단양군의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행안부의 새 지침은 단양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 농촌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농협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 오히려 농촌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행안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실종 신고 즉시 CCTV 영상을 인공지능 융합 기술로 신속하게 분석해 실종자를 찾아낼 수 있는 국민안전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신속 대응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 16억 원을 포함해 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주시는 플랫폼 구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1950 향리단길 그해 그봄을 타이틀로 한 여성 호국 행사가 어제 청주 대성로 향리단길에서 열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과 이를 묵묵히 참고 이겨낸 청주 여성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어제 행사는 미혼모 센터의 성금 전달과 영화 상영, 무용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향리단길은 도청에서 향교를 잇는 길로 경주 황리단길처럼 유명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 장소로 결정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증평군이 충북선 증평역 개통 100주년을 기념해 어제 증평역에서 증평기록관 이동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증평군 20년, 증평역 100년 전시회는 증평역을 시작으로 군립도서관과 시외버스 터미널, 군청 로비로 이동하며 증평군 출범일인 8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증평역은 1923년 5월 1일 현 군청 민원실 앞에 역사가 들어선 후 충북선 복선화로 1980년 지금의 증평읍 신동리로 이전했습니다. 청주시 청소년 참여위원 11명이 위촉됐습니다.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거쳐 어제 위촉장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참여위원은 앞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권익 증진을 도모하게 됩니다. 또 정책 간담회와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